애프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수리입니다. 오늘은 브러쉬의 구조부터 세팅 방법, 실전 사용까지 함께 다뤄볼 거예요. 포토샵에서 브러쉬는 단순히 선을 그리는 도구는 아니에요. 질감, 색감, 터치감 등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리터칭까지. 브러쉬를 활용을 해야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브러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툴바에서 브러쉬 툴이에요. 네. 그래서 단축키는 B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 브러쉬는 옵션 바에서 우리가 크기 설정, 모양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보시면 클릭하시면은 브러쉬의 사이즈, 네. 하드니스 100% 딱딱한 브러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볼게요. 자, 클릭 사이즈 좀 키워서 자, 확인을 해보면은 자,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한 번 클릭했을 때 도화지를 한 번 콩 찍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걔를 이제 쭉 움직이면은 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네. 선명한 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드니스가 100% 이내를 사용할 거고요. 좀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드니스가 줄어듭니다. 0. 자, 동그라미 크기는 같은데 자, 클릭했을 때 옆에 번지는 걸 말하는 그쵸. 그럼 뭔가 그릴 때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는 거, 부드럽게. 한 번 클릭하면은 뭔가 조그만한 것 같은데 드래그하니까 훨씬 더 커지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그럼 얘를 계속 조절하느냐? 이제 밑에 보면은 브러쉬 종류들이 있어요. 포토샵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류들인데 제너럴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애, 딱딱한 애. 그래서 굳이 얘를 건드리지 않고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우리가 이제 투명도와 플로우라는 애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한번 투명도를 낮춰볼게요. 50. 드래그. 자, 그냥 색상이 연해진 것 같지만 투명도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면. 중첩이 되면 될수록 색상이 진해지는 거죠. 플로우도 볼게요. 플로우도 한 50. 자, 이번에 오파시티는 100으로 가볼게요. 네. 자, 한번 콕 찍고 뭔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드래그 하면 얘는 투명도가 아니고 어디서 차이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시작할 때 이 플로우라는 게 약간 에어브러쉬 같은 애거든요. 라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라카를 우리가 처음에 뿌리면은 약간 흐릿하게 나오다가 꾹 누르고 있으면 진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냥 하드니스 100, 오파시티 100, 플로우 100 준 것보다 시작 부분이 조금 더 흐려지죠. 네. 소프트로 했을 때. 자, 소프트, 꽁, 클릭. 그러면은 이게 한번 칙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는 이제 브러쉬 밀도감을 낮춰주는 애여 갖고 이제 똑같이 클릭을 해도 훨씬 더 연하게. 이제 투명도가 들어간 건 아니고 브러쉬의 색감이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드래그를 했을 때도 훨씬 더 밀도가 낮아지죠. 더 뿌옇다는 얘기죠? 그쵸. 좀 더 흐리게 그 스프레이인데 스프레이를 꾹 누른 게 아니라 반만 눌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살짝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요런 이제 종류들을 선택을 해갖고 이제 얘 가지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혹은 이미지에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 브러쉬이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제 밑에를 늘려주면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콩 찍었을 때 모양이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설정에 가면은 브러쉬에 콩 찍었을 때 팁이라고 하거든요. 팁 모양도 볼 수 있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콩 찍었을 때 모양이 보일 거예요. 네.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밑에 보면은 뭐 드라이, 웻, 스페셜 브러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특별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꿔볼게요. 드래그. 자, 특별한 모양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브러쉬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할 때 뭔가 내가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라고 치면은 사실 지금 저희가 백그라운드에 그려버렸어요. 네. 그럼 얘네들을 움직일 수도 없고 색상을 다시 설정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흰색으로 다 덮어요? 맞아요. 배경색을 알트.
컨트롤? 알트. 컨트롤, 컨트롤, 델리트, 요건 백스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 자, 다른 것 좀 더 봅시다. 작업창에서 우리 우클릭만 하면 바로 떠요. 우클릭하고 또 다른 설정을 좀 더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 네모 칸을 가지고 있는 애. 네. 자, 얘는 이 브러쉬 팁의 모양과 각도를 조정해주는 애예요. 자, 동그라미예요. 자, 팁도 지금 동그란 건데 얘 동그라미를 내려주면은 납작하게. 그리고 앞에 세모가 있죠? 네. 돌려주면 기울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곡선과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뭐 부드러운 곡선이나 똑바른 직선을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네. 직선을 그릴 때는 시프트. 이제 알겠죠? 시프트. 또 그냥 드래그 하면서 드래그 할 때 시프트 쭉 눌러주면 일자로 되고요. 새로운 걸 켜서 또 어떤 것도 되는지 봅시다. 자, 드래그 할 때 시프트 누르는 거 직선. 네. 자, 그리고 한번 클릭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클릭하기 전에 시프트 클릭. 그러면 점과 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는 사실 수직과 수평만 되거든요. 수직과 수평. 네. 근데 우리가 막 대각선도 그리고 싶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점점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시프트 누르고 클릭. 자, 곡선도 그려볼 거예요. 자, 곡선을 그릴 때 저희가 이제 곡선은 형태를 그리면 되는데 얘가 그냥 그렸을 때는 뭔가 뚝뚝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정말 이제 부드럽게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자, 옵션 바에 있는 스무징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0%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한번 100%로 올려볼게요. 올리고 다시 똑같은 형태로 그리게 됐을 때 자, 훨씬 더 곡선이 뚝뚝 끊기는 부분들이 없어지게 돼요. 대신 좀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5% 3%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해요. 끊기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얘보다는 훨씬 더 곡선이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럼 스무징을 늘리면 돼요. 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예제들을 가지고 또 브러쉬의 다양한 활용법들을 알아봅시다. 네. 배경과 라인 아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빈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데 얘를 브러쉬만을 이용해서 한번 꾸며볼 거예요. 이제 브러쉬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브러쉬를 만드는 법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꽃잎을 쓰려고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나뭇잎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걸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꽃잎들 있죠. 꽃잎만 우리가 선택 툴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선택해서 복사. 네. 자, 새로운 창을 열 겁니다. 컨트롤 N.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 영역으로 적용한 선택한 애 크기대로 화면이 세팅이 되고요. 이대로 크리에이트 네. 붙여놨습니다. 자, 이 모양을 저희는 브러쉬로 만들 거예요. 네. 자, 에디트에 가면은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얘가 이제 내가 만든 지금 이 창에 있는 거를 브러쉬로 등록하겠다거든요. 네. 이름도 지정할 수 있고 요 밑에 숫자가 써 있는데 얘가 지금 요 사이즈예요. 363. 작업창의 사이즈. 이거보다 커지면은 좀 깨져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제 사진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무래도 원본이 내가 만들 브러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깨지지 않으니까요. 줄이는 건 괜찮거든요. 자, 플라워 1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팁이 바뀌었죠. 팁이 바뀌었고 저희 이제 브러쉬 세팅 예제로 가서 새로운 레이어. 네. 이제 꽃잎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꽃 색상에 맞춰갖고 난 빨간 꽃잎을 만들 거야. 네. 자, 그러면은 끝에 달린 것처럼 콕 찍어주는 거야. 한번 크게 해서 찍어볼게요. 네. 아이고. 좀 예쁜데요? 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 컬러감이 있었죠. 네. 여기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었는데 이 얘를 이미지로 등록할 때 그냥 전부 다 흑백 처리를 해버려요. 흑백 처리를 해서 검정색이다. 그러면은 내가 설정 빨간색이 100%로 보이는 거고 네. 회색이다. 그러면은 오파시티, 투명도를 준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 중첩이 된다.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진해질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얘네들이 저희가 봤을 때 뭐 각도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 방향으로 찍히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자, 이렇게 도 되고 하나지만 조금 폭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회전해서 꽁! 자, 이렇게 찍히면 굉장히 다양한 게 찍힐 수 있겠죠? 근데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네. 이 브러쉬에는 이제 브러쉬 세팅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저희 뭘 해줄 수 있냐면 자, 사이즈 설정, 뭐 각도 설정 다 해줄 수 있고 아래 보면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약간 드래그 했을 때 얼마큼 겹쳐지게 할 거냐, 간격들이 어떻냐거든요. 보면은 끝부분이 조금씩 띄어져 있죠. 땡땡땡땡땡. 스페이싱을 더 늘려주면 멀어지네. 드문드문 찍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팁 모양에 대한 설정이면 밑에 쉐입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어요. 네. 모양을 다채롭게. 자, 우선은 다시 원상 복귀할게요. 늘려놓고 각도도 원래대로. 자, 여기 원본이었어요. 그래서 늘려놓고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 우리 여기 들어갈 거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쉐입 다이나믹스로 들어가면은 뭐 사이즈 지터, 앵글 지터, 라운드니스 지터라는 게 있는데 이 지터라는 건 약간 랜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얘를 수치를 높이면은 자, 꽃잎의 크기가 굉장히 랜덤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너무 작아지기 싫어. 그럼 미니멈도 정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작아지지 말아라. 자, 이 미니멈 사이즈도 줄 수 있고 각도, 앵글. 자, 한 방향이에요. 우리가 등록한 각도로만 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또 100% 주면은 각도가 다양해집니다. 각도가 다양해지고 라운드네스는 폭, 위아래 폭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높여주면은 원래 크기, 원본 크기가 있는 거 있고 걔보다 더 낮아지는 애들도 있고 자, 좀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두고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레이어에 이제 드래그만 하면은 또로로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럼 각도도 폭도 크기도 다양하니까 조금 더 풍부해 보이겠죠? 이번에는 나뭇잎을 또 등록을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N 붙여놓고 네. 어디 간다고요? 네. 어디로? 디파인 브러쉬. 네. 자, 여기에 이제 잎이라고 등록을 해줬어요. 네. 자, 얘도 똑같이 그럼 얘들을 그대로 써버리면은 너무 똑같은 애들만 쓰이는 거잖아요. 색상을 바꾼다는 얘기. 자, 색상도 바꿀 거고 또 세팅도 바꿀 거예요. 자, 크기, 나뭇잎의 크기, 네. 간격. 네. 자, 그전에 나뭇잎도 크기가 다양하면 좋겠죠? 네. 각도도 다양하면 좋을 것 같고 라운드니스도 다양하게 주면은 또 다른 모양의 느낌도 낼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뭘 해줄 수 있냐면 스캐터링. 이제 분포, 산포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드래그 했을 때 드래그 하는 라인으로만 얘가 그어지는데 따라라라랑 옆으로만 그었죠? 라인 위로 그어지는데 이 스캐터를 부여해주면은 라인에 어디에? 자, 여기 그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라인을 그었지만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죠. 네. 자, 똑같이 그냥 옆으로 드래그만 한 건데 얘는 드래그한 위치에 그대로 찍히는데 얘는 드래그한 위치를 벗어나서 찍히는 거예요. 산포된 거예요. 분포된 거죠. 네.
뭐 우리가 축을 하나 그렸으면 네. 이렇게 위아래로만 브러쉬가 찍혀요. 이동을 해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여기다 그거 그려볼게요. 네. 쭉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할 위치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여지는데 여기 이제 포스 아식스가 있어요. 축을 둘 다 쓰겠다. X축, Y축. 자, 그럼 얘는 드래그를 합니다. 자,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면 훨씬 더 랜덤한 위치로 찍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카운트도 있어. 카운트. 수량. 이건 뭐에 대한 수량이에요? 이 잎이 한 번 찍힐 거냐 두 번 찍힐 거냐. 자, 그럼 카운트를 높여주면 밑에처럼 잎이 많아지는 게 보이죠. 더 많이 찍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수량도 줄 수 있고 이 수량을 랜덤하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디는 1개, 어디는 5개, 어디는 3개. 네. 자, 이렇게 이파리를 넓히면 지우고 세로. 자, 드래그 해볼게요. 자, 저는 그냥 지나가고만 있는데 알아서 제가 지나가는 라인에 찍혀지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이 색상이 너무 네. 단조로워 보이죠. 그래서 또 뭘 줄 수 있냐면 컬러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색상도 다채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맨 위에 있는 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만 이용하겠다 이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볼게요. 조금 더 어둡게. 자, 눈을 끄고 새로운 걸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수치를 올려놓고 드래그. 자, 한 번 더 드래그. 또 드래그. 자, 드래그 할 때마다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클릭을 새로 할 때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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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색상이 달라져요. 어두운 색, 진한 색. 네. 자,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바뀌니까 조금 번거로워서 위에 있는 어플라이 퍼 팁을 체크해주면은 자, 드래그 할게요. 한 번 드래그에 다양한 컬러가. 근데 내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기준으로만 적용이 돼요. 딱 요 색깔로만. 그래서 이게 좀 싫어. 그러면은 휴지터도 있어요. 색상을 다양하게 올려볼게요. 드래그. 이제 다양한 색상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색상도 기준이 있나요? 그냥 진짜 완전 랜덤이에요? 완전 랜덤이에요. 내가 이제 주는 수치만큼 따라서. 이번에는 지금 파란색, 초록색 정도만 보이죠? 네. 그러면은 수치를 적게 주면은 우리 컬러 피커 기준 유사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00% 가면 여기 있는 모든 컬러를. 뭐 유사색을 주고 싶으면 조금만 올려주면 되고요. 아예 정말 랜덤하게 주고 싶으면 100% 주면. 자, 그리고 이제 세츄레이션, 채도. 네. 자, 채도도 저희가 이제 높여주면, 자, 이거는 휴는 뺄게요. 자, 휴를 빼면은 이제 약간 회색빛이 도는 애도 있고, 쨍한 애도 있고, 명도도 줄 수 있겠죠. 자, 명도. 밝기를 올리고 낮추고. 그래서 다양하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 좋고, 뭔가 이 초록색 계열도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자, 이제 드래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뭇잎이 이렇게 나뭇잎을 꾸며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원하는 브러쉬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를 저희가 하나 찾아서 브러쉬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혹시라도 내가 근데 원하는 이미지를 못 찾았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공유를 많이 해요. 웹사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 포토샵 브러쉬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구글에다가 무료 브러쉬 사이트 하면은 굉장히 많은 블로그에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잔디를 꾸밀 거예요. 저 풀들을. 네. 그러면은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풀 형태를 한 여러 브러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무료, 뭐 프리미엄 붙은 건 유료예요. 그래서 안 붙으네. 자, 이런 잔디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다운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다 압축 풀어주셔야 되고요. ABR이라고 해서 어도비 브러쉬 파일이거든요. 네. 사용하는 법은 손 씻습니다. 그냥 이 파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뭐 열리는 건 없고요. 이대로 포토샵에 들어가면 네. 추가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제일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화살표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잔디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풀 모양이. 그럼 이제 선택.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요. 네. 자, 또 새로운 레이어. 자, 뭔가 안 보여요. 그죠? 아까는 팁 모양이 보였는데 네.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사이즈가 커서 이제 줄여줍니다. 네. 자, 줄이는 방법이 이렇게가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말고도 단축키가 있어요. 네. 대괄호. 네. 대괄호 이용해주면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로 이제 드래그. 자, 보면 얘도 뭔가 약간 좀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 그죠?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팅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또 색상 조금 바꿔서 한번 앞에를 그려주면은 잔디를 꾸며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부터 뒤에를 먼저 할까요? 뒤에가 좀 더 어두운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뒤에부터 드르르르르르르르 뭔가 이제 또 단차를 보고 싶으니 색상을 좀 더 밝게 바꿔서 르르르르르르 잠깐 멀리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을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꾸민 거예요. 자, 배경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라디언트 줄 거예요. 하늘을 만들 거라서. 간단하게 프리셋 씁시다. 네. 자, 하늘색 프리셋으로 드래그. 자, 나무 손이 없어졌어요. 그죠? 왜 레이어를 밑에 있어서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끝입니다. 네. 실습. 포스터 만들기.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에 좀 더 풍부한 효과를 줘볼까 해요. 자, 제목이 별빛 야행이에요. 그럼 네. 뭔가 별을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화면에 막 은하수가 막 펼쳐지는 것처럼. 이미 좋다니요. 더 효과를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더 풍부하게 만들 겁니다. 이 보여드릴게요. 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더 별 느낌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네. 자, 뭐 완성형이 근데 보면은 나쁘진 않지만 이런 효과가 들어가면 포인트가 없다. 그죠? 훨씬 더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브러쉬 세팅과 컬러 값과 내가 브러쉬를 등록해야지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런 별 브러쉬 없잖아요? 네. 다운을 받아도 괜찮고 제가 이미지도 준비를 했어요. 네. 반짝반짝 느낌이 나는 네. 그 이미지를 등록을 해서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제가요? 꾸며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알려드렸으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봐 주잖아요. 별 브러쉬를 먼저 등록을 해요. 네. 선택. 이거 복사하나요? 아니요. 필요한 거 하나만. 그냥 이걸 그대로 등록을 써도- 해버리면 이거 4개 다 찍혀요. 그쵸. 네. 이제 선택툴. 이럴 때 선택툴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필요한 애만 선택. 막기 툴로
아, 습관이 돼가지고. 시프트 누르는 게요? 아니, 그냥 일반 폴더, 음. 작업할 때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얘다. 예. 맞습니다. 샘플 브러쉬 1. 이름 안 바꾸는 것으로.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쵸. 색깔은 뭘로 어떻게 지정하는 게 제일 좋나요? 보통 별이라고 하니까 노란색으로 지정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 약간 이미지의 결을 한번 보면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하면 좋아요. 컬러 픽 왔었을 때 옆으로. 그쵸. 요거? 맞아요. 그럼 글자랑 너무 좀 상관없나요? 이제 브러쉬 세팅 가서 좀 바꿔줘야겠죠. 아, 네. 아하. 크기는 200?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여기? 여기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브러쉬 팁 쉐입으로 가야 돼요. 팁 그래야지 간격 아, 조정할 수 있어요. 스페이싱에서. 이 정도? 몇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분포. 네. 요 정도? 네. 처음이니까 하나로만. 얘는 100% 주면 한계가 있거나 네. 아예 없거나 얘도 그냥 일단 하나씩. 네. 얘는 텍스처에서 질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아까 컬러? 컬러 다이내믹스. 네. 여기서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럼 밝기. 브라이트니스는 밝기. 원래 세팅 값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 00000. 원래 0이에요, 다? 네. 다 00000입니다. 근데 그래요? 네. 원래는 아까 기존에 그 글라스 있죠. 글라스 네. 블러쉬 수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 별로 설정할 게 없네요. 아닌가? 트랜스퍼는 투명도. 네. 투명도. 오퍼시티를 뭐 투명한 애가 있을 거고 아니면 100% 보이게 할 수 있을 거다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쉐입 다이내믹스 설정 안 했죠? 사이즈가 똑같아요. 체크만 해놓고 아무런 세팅 값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이즈, 각도. 음. 4%?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미니멈은 최소 수치를 정하는 거. 근데 지금 사이즈 지터를 4%밖에 안 줬어요. 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최소 크기랑 본 크기랑 큰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없다고? 네. 50. 4. 좀 더 큰 게 이쁘겠네요. 크고 작은 게 다양할 때. 네, 다양할 때 이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드래그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드래그해요? 편하게.
뭐 S자 뭐 별빛이 흐르는 것처럼 아, 이렇게요? 근데 보면은 네. 너무 크기들이 물론 랜덤하게 주긴 했지만 원근감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네. 위에 있을 때는 크게 더 줄여요. 아, 조금 해주고 중간에 다시 크기를 키워서 이어주고 아, 더 키워서 이어주면은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어요. 그럼 첫 스타트는 엄청 작은 거로. 로 해주는 네, 게 좋겠죠. 네. 점점 커지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요 하나만 넣긴 조금 아쉽죠? 네? 아쉽지 않아요? 하나 더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이번엔 화려한 이 친구. 오케이. 그리고 또 2번. 이번 지금 너무 작은데. 이 정도? 보통 100으로 많이 그냥 올려버려요. 아, 그냥요? 네. 미니멈도 안 건드리는 경우 많아요. 앵글에도 100% 해주면 360도 중에 다양하게. 라운드도 더 납작하네. 스케터 분포 보스6 가지고 주면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요. 뭐가 주면 이거까지요? 네, 체크박스 주면 사방팔방으로만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컬러는 그냥 그럼 원 컬러가 되는 거죠. 원 컬러? 네. 그래서 뭔가 약간 별이니까 여기 흰색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네. 끝으로 당겨줘야지 완전한 흰색이에요. 흰색 검정색은 완전 끝으로 모서리로 당겨주고 이제 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지터를 100%로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판. 이거를 그럼 이제 보라색, 흰색이 섞인 애가 나오는 거예요. 드래그 해볼까? 네. 새로운 레이어에 맞다. 분리해서 네. 얘는 이렇게. 얘가 더 예쁘네요. 그리고 좀 더 키워서 대가로 좀 더 키워서 난잡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좀 더 이제 재밌는 더 좀 풍부한 애를 만들고 싶을 때는 그냥 기본 브러쉬 있죠. 네. 이런 라운드니스. 네. 간격.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래요? 바꾼 거예요. 브러쉬를 바꾼 거예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양이 좀 왜냐면 제가 설정해 놓은 스리님이 설정해 준 값에서 모양만 바뀐 거거든요. 거예요? 네. 줄 거고 이런 스캐터링을 더 퍼지게 카운터도 더 다양하게 간격은 더 넓게 한번 줘볼게요. 더 퍼지게 네. 해주고 컬러의 뭐 투명도도 조금 더, 뭐 채도도 좀 더 줘보고 이렇게 한번 줘볼까? 이렇게 한번 줘보고 자, 또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네.
오. 풍부해지는 거죠. 오. 빛이 무조건 다 저런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동그란 형태도 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브러쉬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중첩해서 사용해주면 훨씬 더 풍부해져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토샵에서 가장 감각적인 도구인 브러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툴은 하나지만요, 이 옵션과 설정, 쓰임새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한 선 긋기를 넘어서 네. 우리만의 뭐 색표현 혹은 터치감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정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제 브러쉬의 색이 아니라 이미지의 색을 바꾸는 조정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 배워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뿅.